안녕하십니까, 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자소송과 영국의 전자소송, 오늘은 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국에 거주하신 우리 대한민국 제외 국민 여러분도 이번 영상은 시청하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소송은 먼저 이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 우리나라 전자소송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소송 절차는 속가에 따라서 스몰 클레임, 패스트 트랙, 멀티 트랙, 속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국은 특이하게 스몰 클레임과 패스트 트랙, 멀티 트랙을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몰 클레임. 스몰 클레임은 영국에서 £10,000 이하 소송 사건입니다. £10,000 소송 사건이고, 스몰 클레임은 우리나라 비용 산정과 다르게 £10,000를 청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속가가 작아도 법무사 비용, 인지 송달료 이런 것은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영국의 스몰 클레임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스몰 클레임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영국의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만들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요. 그냥 make a claim, 여기 이제 일종의 소장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make a claim을 하면은 이제 make a claim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돼요. 전자소송을 사용할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몇 가지 질문을. 얼마를 청구하는 거냐, 주장하냐 하면 £10,000가 넘어가면은 이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000나 그 이하를 청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청구 금액도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10,000 이하의 금전소송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금전소송. 한 명 이상 아니면은 오르게니제이션을 상대로 하느냐, 기관을 상대로 하느냐, no. 한 명입니다. yes 하셔도 되고요. 네. 피고는 잉글랜드나 웰즈의 주소지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소 물어보고 주소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하든지 기관을 법인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죠. 보통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아니면은 a client, I'm their solicitor. 영국의 사무 변호사죠. 자격사인 경우에는 이라는 체크하면 되겠죠.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나 웨일스나 아일랜드에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그래야 소송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나 임대인이면은 yes를 하시면 되고, 그냥 금전을 청구한다. £10,000 이하의 소비대차, 차연금 하면 no로 하시면 됩니다. yes를 하는 경우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no 하시고, 당신의 상대가 피고가 정보기관입니까? 아닙니다. 피고가 18세 또는 그 이상입니까? Yes, 성입니다. 18세 이상입니다. 소송 구조가 필요합니까? 이런 뜻이죠. 일종의 우리나라 말로 하며. 그래서 소송 구조까지 You can use this service. Continue. 당신이 이 절차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비로소야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 패스워드 입력하는 란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로그인을 해야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란이 뜨죠. 그럼 먼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급명령 독촉 절차를 통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속과에 상관없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10억, 20억, 30억. 지급명령 사용이 가능하고, 근데 지급명령의 단점이 지급명령이 확정이 돼도 또 언제든지 다툴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언제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보통 소송으로. 그래야지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항변을 안 해서 어떻게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건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소송 절차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진행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게 나와 있어요. 사건명, 어떤 가등기 말소인지 강제집행인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영국의 스몰 클레임은 속가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하는 난이 아주 간단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자소송은 속가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모든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 체계는 컨티넨탈 로우죠. 대륙법계라 약간 좀 복잡합니다. 영미법계에 비해서.
그러면은 금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대여금으로 합시다. 한 1,500만 원 정도를 할까요? 당사자를 입력하게 돼 있고 이제 청구 취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을 입력을 해요.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입력을 하죠. 여기도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면 Consider other option. 이제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고 on individual 개인입니다. title name, fine 이런 걸 기재를 하고 그 다음 detail 그 다음에 their details 피고 이거죠. 우리나라의 당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란이 이건 피고죠. 하니까 피고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겁니다. 개인이고 title, first name, last name, the address 주소까지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큼직큼직하게 만들어 놨네요. 눈에 확확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amount, 청구 금액이죠. 합계. 클레임 어마운트가 특이하게 이건 항목별로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항목별로 이거 얼마 그래서 합계가 얼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총 금액을 한 번에 기재를 하게 되죠. 소가는 한 번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 청구 원인의 객에 왜 1,500만 원이 되는지 뭐 1월 달에 300만 원 2월 달에 2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빌려서 1,5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는 거죠. 그다음 클레임 디테일은 우리나라의 청구 원인에 해당하게 되죠. 청구 원인. 왜 네가 이 소를 제기하게 됐는지 그걸 서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륙법계에서는 요건 사실이 있죠. 대여금. 대여금은 뭐 대여한 사실,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 대여계약서, 그다음 대여금을 받았다는 영수증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입증을 하면은 피고가 김앤장을 선임을 했던 누구를 선임을 했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죠. 물론 상대방이 항변 이 없어야 되죠. 뭐 변제를 했다든지 알고 보니까 이미 갚았어. 알고 보니까 예전에 너 그거 안 갚아도 돼. 채무 면제를 해줬어. 뭐 그런 사실만 없다면은 원고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미법계도 아마 이런 사실만 입증을 하면은 이제 승소를 하겠죠. 해봅시다. 추상적으로 뭐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났다 그런데도 안 갚았다 그러면 타임 이벤트가 나오네.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됐는지 언제 빌려줬고 언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또 언제 돈을 입금해줬고 또 언제 변제기가 지났는데 갚지 않았다 그런 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간결하게 만들어 놨네요. 빙하기 귀찮으니까 해놓고 넘어가면 이제 증거를 첨부하라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되죠. agreement라든지 그 다음에 receipt 영수증이라든지 그냥 other 기타 등등 아니면은 증거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요건 사실을 입증하면 돼요. 이렇게 요건 사실이 어떤 건지 10조 대여금 아주 잘 해놨네요. 계약 체결한 사실 2022년 1월 21일 김법무사에게 1,500만 원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죠. 기본용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나라도 전자수송을 잘 만들어 놨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그럼 1,5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도 있죠, 이자. 이거로 이자는 청구하지 않고 그냥 원금만 청구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좌이체를 통해서 금전을 지급했다. 요건 사실입니다. 피고로 합시다. 피고에게 김법무사 당사자 정보를 입력해야 넘어가. 당사자 정보를 입력해야 되죠. 당사자 정보는 다 제 정보로 이회원 김법무사 피고도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때서야 입증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죠. 여기도 이렇게 파일을 끌어다 넣으면 돼요. 소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 그리고 당사자 소송이면은 위임장은 필요 없죠. 둘 다. 국가계산서도 필요가 없고 금전 청구 소송이니까. 네. 서류를 제출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고 이제 제출을 하면 되죠. 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submit를 누르면은 이제 소송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많이 비워놨죠. 원고, 피고, 당사자를 누락했으니까 이게 제출이 안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국도 상당히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전자소송 절차하고 영국의 스몰 클레임, 소액 사건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소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소액 사건을 별도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용하기 쉽게 누구나 클릭만 하면 넘어갈 수 있게 잘 만들어 놨네요. 우리나라만 전자소송의 강국인 줄 알았더니 영국도 역시 선진국답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전자소송 절차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나라 아니면 영국? 마음속으로 투표를 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법무사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